네, 안녕하세요. AWS 서밋 2019 발표하게 된 조용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세션에 제가 준비한 메인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서밋 첫 스타트를 끊는 발표답게 되게 가벼운 주제로 준비했고, 또 아침에 이제 되게 서두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료들과 썰 풀고 듣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할 거는 이제 서비스를 터뜨린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신입 때부터 서비스를 발전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제 EC2, S3, RDS, 그리고 좀 약간 이상의 도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딱 취업했거든요, 모듈 캠퍼스. 그때 딱 팀에 합류했을 때는 딱 EC2 하나에 RDS, 도커 위에 RDS, 엔진엑스, PHP, 그리고 끝에 이거 위에 RDS 이거 하나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현재는 이게 좀 약간 오래됐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키운 그런 썰을 풀려고 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에 버그도 되게 굉장히 많았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인트로, 제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올인원 EC2, 그러니까 아까 막 EC2 하나에다가 PHP, 레디스, 엔진엑스 그런 거 다 들어있을 때,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아키텍처, 그리고 서버리스 플랫폼, 그리고 비트코인 마이너, 그리고 엔딩 마지막입니다. 인트로. 팀에 합류하기 전에는 저는 제 같은 학교 학생들 중에 제가 가장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신텍스 에러 내면은 막 같은 전공생으로 막 이해할 수 없었고, 막 좀 약간 그런 기카한 녀석이었는데, 그리고 또 AWS 다루기 전에는 그냥 퍼니오라는 VPS 가상 호스팅 서비스를 좀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AWS에서도 뭐 그냥 VPS겠지라고 이제 도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팀 합류하면서 일했었는데,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막 돈 들여서 막 광고했는데 갑자기 서비스가 죽었다. 왜냐면 광고하면 막 트래픽이 한 방에 다 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이만한 트래픽이 몰릴 줄은 몰랐다고, 막 미래라도 예측해야 되냐고 막 하면서 되게 막 자신 있었던 학부생 시절과는 다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깨졌었죠. 분명 팀 합류 전까지는 자신감이 되게 넘쳤었는데, 이게 다 이제 버그 메시지예요. 막 로그인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돼요.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 멘탈과 서비스가 작살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올인원 EC2. 처음에는 이제 EC2에 쉴 새 없이 EBS 볼륨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왜냐면은 S3나 뭐 그런 것도 이용하지도 않고 그냥 로그도 그냥 EC2에다가 다 저장하게 되는 방식이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서비스인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강 신청 기간에는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약 로그 쌓이는 것만 해도 한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쌓였고, 그리고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한글 파일, 그리고 PPTX, 그리고 덕스 막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테라 정도 넣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다 차가는,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터진 거예요. 이제 로그를 쌓아야 되는데 로그를 쌓을 수 없으니까 PHP에서는 로그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PHP에서는 이제 막 서비스 504 게이트웨이 막 그런 거 뜨고 그랬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EC2 하나에다가 다 들어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습 자료나 그러니까 좀 약간 레포트나 막 그런 것들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팀 합류하게 됐을 때는 외주받은 코드였었어요. 근데 외주받은 코드에서 이제 막 업로드할 때 허용 파일 같은 거 이제 확장 대명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을 때는 막 아스테리크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막 EC2 열어봐서 어떤 파일 들어있나 그냥 한번 살펴보면은 윈도우 설치 파일도 있고 막 그런 거 exe 파일도 있고, 왜 올려놓은지 모르겠어요. 윈도우 설치 파일이 뭐 레포트였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게 막 1.8기가 되는 거를 막 서비스에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쉘 스크립트, 막 PHP 파일도 올려놓는 컴퓨터 공학에서 보안 참 좋아할 것 같은 친구들로 추정되는 그런 친구들의 파일도 있었어요.
무튼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쌓이는 게 이제 도커, 엔진엑스, PHP의 로그 파일, 그리고 사용자들로부터 이제 막 무분별하게 받는 파일들, 그리고 용량이 찰 때마다 저장 공간을 추가해주고 수동으로 계속 마운트하고, 이게 계속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저장 공간에 대한 솔루션은 그냥 S3 하나 도입해서 그냥 끝났어요. 실제로 뭐 로그 같은 게 쭉 쌓인다 그러면은 이제 크론 잡으로 쉘 스크립트 대충 짜가지고 S3로 전송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EC2에 저장하지 않고 전부 다 S3로 보내버린다던가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리 순서가 이렇게 EC2 서비스 하나 있는데 그냥 이걸로 발표할까 생각했는데 좀 더 괜찮은 거를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기 있는 이 C2가 그거예요. 그냥 실제 서비스 API예요. 근데 저 서비스 API에서 썸네일을 만들고 그냥 이미지를 받고 썸네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S3로 전송한다 이건데, 이게 API 서버에서 하는 것보다 따로 썸네일 API로 따로 분리시켜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쵸, 이게 있죠. 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EC2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썸네일 API 하나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썸네일 API 쪽으로 전송을 하면은 그 썸네일 API 썸네일을 생성하고 그쪽에서 S3로 직접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썸네일 API에서 이미지를 다 만들고 나면은 4번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떤 URL로 보냈다, 아니면 어떤 ID 값으로 저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한테 주고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제 웹브라우저이든 앱 서비스이든 무튼 어떤 URL인 어떤 파일 아이디로 저장했다라는 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정보만 가지고서 REST API에다가 그냥 전송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뭐 장점과 단점은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파일이 슬라이드 쉐어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잘 읽어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좀 내용도 길게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EC2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API 게이트웨이하고 람다 조합으로 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조합일 때는 좀 약간 단점이 람다에다가 이제 썸네일 만드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그게 단점 아니면은 사실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람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RDBMS 풀 관리가 좀 약간 힘들어요. 좀 사용량이 많게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람다 같은 게 좀 약간 복수계로 이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0개의 DB 커넥션 풀을 갖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 1개를 쓰고 있었는데 사용량이 늘어서 2-3개 복수계로 늘게 되면은 이제 커넥션 개수도 또한 똑같은 수치로 복수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구조로 가고 RDBMS를 쓰고 있다 하면 이제 RDBMS 풀 관리하는 인스턴스가 별도로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알다시피 S3에 저장할 때마다 트리거를 달 수 있어요. 뭐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그러니까 S3에서는 파일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오브젝트가 저장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트리거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리거를 걸면 그 트리거를 람다를 이용해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좀 약간 이거는 1번, 2번하고 좀 다르게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거니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허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보너스긴 한데 잠깐, 사실 아니다. 이게 발표용하고 슬라이드 쉐어 공유용하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쉐어 공유용은 되게 길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은 공부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슬라이드 쉐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EC2 클러스터링하고 이제 RDS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EC2 클러스터링은 뭐 아시다시피 오토 스케일링으로 쓰는 거고, RDS 클러스터링은 이제 오로라 엔진을 써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LDS 클러스터링은 그냥 마스터하고 이제 슬레이브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EC2는 이제 AWS에서는 오스토 스케일링이라는 걸 제공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일의 인아웃을 사용자가 지정한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노드들의 수를 조절하는 걸 말해요. 제가 이거를 사실 처음에 쓰게 된 거는 이 기능을 알아서 이거 좋으니까 한번 써보자가 아니라 되게 엉뚱한 문제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이 왔는데 사실 HTTPS를 제공하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딱 들어왔는데 그냥 HTTPS 모드캠퍼스.com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크롬에서는 빨간색 자물쇠가 뜨잖아요. 근데 그 빨간색 자물쇠를 보고서 모드 캠퍼스 되게 피싱 사이트 같다고 막 그래가지고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피싱 사이트. 게다가 이제 나름 한 팀의 개발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HTTPS 제공 안 하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럼 HTTPS를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구글에다가 AWS, EC2, SSL이라는 걸로 검색해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나왔고, 그냥 결론적으로 EC2에다가 ELB라는 게 있는데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붙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ACM 붙이고 하면은 이제 HTTPS를 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아봤죠. 실제로 이 작업이 진짜 별로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로드 밸런스를 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간단한 구조에서 이렇게 로드 밸런스에다가 ACM을 붙이는 방식으로 하면은 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방 끝나가지고 시간이 더 남네 하고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러니까 같이 로드 밸런서를 같이 검색을 해보면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키워드로도 같은 내용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시간도 더 남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근데 초반에 아시다시피 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레디스가 어떤 용도였었냐면은 레디스가 이제 세션 저장하는 용도였어요. 그럼 세션 저장하는 용도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어줬는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그러니까 현재 서비스 운영 중인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복제본으로 써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무슨 CPU 사용량이 몇 % 이상 쳤다, 아니면 램 메모리가 몇 % 이상 쳤다 그러면은 이게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새로운 인스턴스 B가 이렇게 딱 올라오거든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에서 이제 레디스 세션 저장소가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좀 약간 스테이트풀한 인스턴스가 돼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리스하고 스테이트풀 서버 이런 기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든 이 상태가 현재 스테이트풀한 그런 인스턴스들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 웹 서비스에서 이렇게 되면은 세션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쪽에서 세션 문제가 발생했었고, 각각 인스턴스에서 세션을 갖고 있는데, 인스턴스 A 같은 경우에는 유저 1001번에 대해서는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스턴스 B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인스턴스 B에서는 이제 로그인을 했으니까 로그인이라고 뜨고, 그럼 이제 로드 밸런서가 인스턴스 A하고 B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돌게 될 텐데, 그럼 그쪽에서 이제 세션에 대한 정보가 다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할 때는 스테이트 리스한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등록한 이미지를 이렇게 레디스를 치워버리고, 그리고 스테이트 리스하게, 그러니까 사용자 정보나 각각 인스턴스 A나 B의 고유한 정보가 담기지 않게 레디스를 빼줬고요. 이걸 AI를 등록해서 AMI로 만들고, 이걸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다가 등록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세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ELB도 성공하고 HTTPS도 지원하고, 이때 처음으로 클러스터링을 맛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작업과 동시에 이제 레디스도 같이 밖으로 빼버려가지고
의도치 않았지만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어버렸죠. 레디스 어디 있어? 아, 잘못 눌렀구나. 여기. 이 엘라스틱 캐시라는 서비스에 레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RDS인데 이번에 좀 약간 트래픽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 모두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내추럴한 트래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SEO를 통해서 막 이제 제이컵을 그린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되게 안타깝지만 되게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올리면은 그 광고에 따라서 사용자들이 이제 광고를 보고 이렇게 유입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강 신청 막 이런 타이밍이었어요. 이때는 뭔지 이때가 좀 약간 되게 컸었는데, 네. 아무튼 모두 캠퍼스는 좀 약간 제이컵을 그리는 그런 트래픽은 아니었습니다. 네. 실제로 트래픽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는 또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오토 스케일링 했었잖아요. 네, 오토 스케일링으로 잡았어도 이렇게 트래픽이 평소에 한 배로 증가가 되게 되면은 사실상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이제 설정한 건 인스턴스가 최대 4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범위를 훨씬 더 늘어나는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좀 그 전에 미리 수작업으로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을 다시 잡는다던가 예를 들면 T2 20를 쓰고 있던 거를 M3로 바꾼다던가 그런 과정을 해야 됐었어요. 이렇게 트래픽이 막 한껏 들어오는 타이밍 때마다 막 저희 팀에서는 되게 불안했었는데 또 이 타이밍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런 증설 기간 타이밍 때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쉰다고 해도 사실 쉬는 게 아니었고 계속 모니터링을 봤었어야 됐어요. 모니터링을 또 보다 보니까 뭐 혼자 망상되더라고요. 막 영화 구간. 인스턴스 그때는 좀 약간 로드 밸런서에 직접적으로 한 8개? 이렇게씩 인스턴스를 로드 밸런서 하나에다가 10개 이렇게 넣었었는데 물론 T2 스몰로 1억이 2억이 다운 이제 3억이도 이제 죽어간다고 4억이 5억이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인스턴스 1, 3, 6, 7, 8억이 다 다운되고 딱 이 상태였어요. 계속 이거 모니터링을 보면서 한 칸 한 칸 막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금 등록한 5번, 6번 이제 딱 올라오는데 5번, 6번 들어오면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다 죽어버렸어요. 1, 2, 3, 4, 5, 6, 7, 8, 5이 사용자가 283명이면 사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데 되게 작은 인스턴스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다 죽더라고요. 근데 이게 죽은 게 그냥 소스 코드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문제는 이제 애초에 외주받은 소스 코드에 좀 약간 슬로우 쿼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인덱싱도 안 돼 있던 것도 있고 사실상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가 막 자원이 부족해서 터졌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런 슬로우 쿼리 때문에 그리고 슬로우 쿼리가 발생하면서 커넥션 릭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스턴스가 새로운 것들이 올라와도 그냥 죽어가는 그런 문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때 서비스가 사실 보면은 이거 한 칸당 10분이거든요. 되게 길잖아요. 거의 2시간 동안 꺼졌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 문제가 저는 계속 EC2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EC2를 그냥 무식하게 계속 돌렸었는데 이렇게 슬로우 쿼리였다라는 문제를 찾는 것도 좀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뭐 물론 지금은 이제 잘 찾겠지만 그래가지고 되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쓰고 있던 거에서 사양 높여가지고 그런 커넥션 릭을 줄이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상 그때는 그게 문제인지 몰랐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거 올리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아가지고 되게 늦게나마 깨달아가지고 성능 지금보다 좋은 이때보다 한 몇 배 더 좋은 거를 올려가지고 그때 임시적으로 해결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상 계속 저희는 이걸 반복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진짜 필요하겠다. 계속 서비스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RDS에다가도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거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는 이미지를 따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그린 건데, RDS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작업은 되게 오로라 엔진을 써가지고 많이 해요.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클러스터링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아마 클러스터링 된다고는 들었었어요. 아무튼 이제 RDS에서 클러스터링은 되게 이쪽 부분을 말해요. 그 리드 쪽을 되게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리드 쪽이 이제 마스터가 아니라 슬레이브 쪽인데 저쪽을 이제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커넥션 릭에 대한 문제를 조금 보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형태예요. 아무튼 자꾸 이거 보면 되는데, 네, 일단은 문제는 해결했었어요. 네, 사실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바로 해결했을 때는 그냥 사용량, 그러니까 그 RDS에 머신을 더 좋은 거 써가지고 사실 이벤트 가능했었는데, 근데 그 저희가 이제 트래픽이 계속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로라 엔진을 적용하고 나서 트래픽이 아무리 들쭉날쭉해도 서비스가 죽는 일은 이제 거의 발생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리드 쪽에서도 사실 마스터하고 리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도 커넥션 쪽이 좀 그래도 절반 정도 더 생기잖아요. 근데 트래픽이 아무리 터지는 날에도 리드가 생겨봤자 한 최대 2개, 3개 이 정도만 생기고 그 이상으로 생기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를 개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RDS를 직접적으로 많이 이제 접근하는 일보다 레디스나 이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그런 서드 저장소 같은 엔진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더 줄이는 방식을 또 나중에는 더 썼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람다겠죠. 월 $1 미만으로 83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응하는 AWS 람다, 그리고 월에 $1 미만으로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처리하는 AWS 람다입니다. $1 미만으로 83개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챗봇에 대응하는 AWS 람다. 저희 모두의 캠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되게 서비스에 대한 광고 아니면 좀 약간 광고로 약간 벌어먹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두 캠퍼스에서는 83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특정 대학교에 대한 페이스북 페이지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광고로만 말고 서비스에서 아니면 좀 이 페이지를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표로부터 기획이 나왔어요. 클로저라는 그 챗봇 빌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마다 챗봇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 챗봇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서비스에 있는 그런 강의 자료나 기출 문제 아니면 강의 평가들을 유통해보자라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각 페이스북 페이지마다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문의를 주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런 좀 약간 인력 리소스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챗봇도 좀 약간 그 고객 상담 그런 것도 좀 약간 자동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었어요. 일단은 요래요. 일단 아까 그 서비스 내에 있는 강의 평가하고 학습 자료를 이제 챗봇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실제 지금 막 굴러가고 있는 서비스 API에다가 그냥 함수 몇 개 더 넣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다음 중간고사나 이제 트래픽이 터지는 철이 있어요. 그 철이 딱 되자마자 이제 서비스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EC2에다가 직접적으로 접속하지 말고 그냥 람다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EC2 이런 조합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EC2의 서비스 API에다가 이제 람다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함수 2개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는데 작업의 오버헤드가 좀 제법 크더라고요. 막 그 서비스 API에 좀 약간 공통 모듈을 바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챗봇 쪽에 API가 갑자기 말썽이거나 좀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좀 약간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그 람다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RDS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했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관리하는 녀석 EC2를 하나 별도로 올려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챗봇을 이제 계속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결국 그래도 막 최신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람다에서 나온 이 결과값을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해 가지고 캐싱해서 또 배포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서비스의 검색 엔진으로 엘라스틱 서치를 쓰게 됐어 가지고 앞에 봤던 그 EC2에 있던 그 커넥션 풀 관리하는 EC2하고 RDS 이거들을 뺄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맞다. 처음엔 사실 이거 DB 풀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풀 관리하는 그 서버가 몰랐었는데 이쪽에서 기술 자문해서 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네, 무튼 그렇게 해서 문제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서비스 리액트로 리뉴얼하면서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는 그 렌더링 서버를 이제 람다로 올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전에 이게 모두의 캠퍼스 리뉴얼하기 이전에 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뉴얼된 UI입니다. 일단 리뉴얼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막 아무래도 처음 리뉴얼하는 거다 보니까 버그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리액트를 선택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트업 구조상 인력도 많지 않고 개발자가 그때 저 한 명에서 이제 딱 둘러대는 시기였거든요. 이제 그때 리액트를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리액트를 배우고 그럼 리액트 네이티브도 같이 배워가지고 반응형 웹, 네이티브 웹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리뉴얼을 하고 나서는 그냥 서비스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이쪽이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인데 그냥 S3 버킷에다가 리액트 소스를 넣고 그걸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캐싱해가지고 그냥 서빙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좀 약간 문제가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SEO에 대한 처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SEO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되었고,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 올리는 뭐 아시다시피 index.html을 잘 다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index.html만 렌더링하는 서비스를 따로 람다로 띄워보자 라는 생각이었고, EC2로 하자니 좀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작업의 오버헤드도 좀 길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철장사하기 때문에 이제 철이 아닌 그때는 진짜 사용량이 거의 막 10에서 20 내추럴 트래픽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EC2로 굳이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서 람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서비스 람다는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저기 람다에서 이쪽 람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이제 API 콜을 하는데 여기 로드 밸런서 쪽으로 직접 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SEO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좀 약간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바로 비용, 진짜 1달러가 미만이 나왔는지. 2018년 7월부터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적용되었고, 이전부터는 챗봇 API 2개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일 때 과연 요금은 1달러가 안 나왔었어요. 이쪽이 이제 2018년 이때가 딱 이제 리뉴얼하고 났었을 때인데, API 게이트웨이하고 이제 람다하고 가격을 합쳐도 1달러 미만이 되지가 않아요. 물론 클라우드 프론트는 좀 요금이 나오긴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엔 이제 비트코인 마이너라는 걸로 발표를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되게 AWS 계정이 털리면은 대부분 채굴기가 올라가잖아요. 사실 저는 앞서 이제 발표한 그 EC2에다가 이제 오토 스케일링 달기 또는 RDS에다가 오로라 엔진 달아가지고 클러스터링하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 같은 신입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액세스 키나 그런 거, 그 AWS 자원들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제 보안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회사 이제 오거니제이션에서 이제 포크 따가지고 하는데 그 차라리 포크 딴 게 갑자기 퍼블릭으로 돼 있다거나, 근데 마침 그 리포지터리에서는 이제 액세스 키가 담겨 있다거나, 그러면 100% 털리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막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 한번 해봤어요. 보통 AWS 계정이 털리게 되면 보통 막 M3 2X라지보다 훨씬 큰 인스턴스들이 되게 최대치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AWS 해커들은 되게 해킹하게 되면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이제 그냥 EC2에 채굴기를 올려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되게 무차별적으로 EC2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금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 리전뿐만 아니라 모든 리전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최대 보통 이제 디폴트가 한 리전당 20개, 최대 20개 인스턴스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AWS에서는 총 16개 리전이었나?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스크립트로 돌려가지고 EC2를 올리게 되면은 320개 정도 되는 인스턴스가 한 방에 팍 올라가게 돼요. 거기엔 다 똑같은 비트코인 채굴기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 회사 거가 털리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AM하고 EC2가 사라지게 됐어요. 아 맞다. 먼저 이야기하면 되지. 아무튼 네, 이 IAM과 EC2를 보통 지우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장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멘탈이 막 깨지게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 덕질인 녀석은 다이나모DB나 RDS 또는 S3의 내용도 지운 녀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서비스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죠. 만약 백업본이 없다면. 혹시 여기서 EC2 털려보신 적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털렸는데, 사실 털린 게 제 계정이 털리면은 사실 괜찮아요. 왜냐면 면제부가 1회 있잖아요. 근데 저는 회사 게 털려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저는 손 들었습니다. 이거예요. 막 사실 되도 안 되는 영어로 막 attacked by hackers 막 이런 걸로 막 이제 막 문의 넣고 그랬는데, 사실 영어 잘 못해가지고 번역기 돌린 거거든요. 네. 영어 다들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번역기 돌리십시오. 좋습니다. 무튼 이제 딱 저희 서비스가 꺼진 건 새벽 6시였는데, 사실 이때 모니터링 서비스나 막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6시에 꺼졌는데 전 몰랐죠. 그리고 이제 출근 중에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사장님인데 한 8시 반쯤에 그래가지고 서비스가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죽었나 보다 하고 그냥 출근하고 딱 9시 이제 서비스를 키려고 하는데 그 서비스가 안 들어가지고 그냥 터미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지지? 하고서 이제 AWS EC2 딱 창을 봤는데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터미네이트 된 상태인데 진짜 제가 올리지도 않은 인스턴스들이 막 쭈르륵 올라가 있고 전부 다 막 러닝 상태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이거 저희 서버 개발자가 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왜 그러지? 미쳤나? 그냥 뭐 술 먹었나? 막 그런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해커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딱 EC2를 되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EC2를 한번 이거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했는데 키 파일도 저한테 팸키나 막 그런 것도 없으니까 못 들어갔었죠. 그래서 내용도 확인을 못했었는데 뭐 어쨌든 일단 서비스를 다시 켰습니다. 10시 20분에. 그리고 상황이 다 종료되고 이제 저희 팀은 굉장히 화목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막 지금 분위기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름의 IAM 관리 전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일단은 리전 닫기,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롤 이용해라, 막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3번으로는 어드민 액세스를 하더라도 이제 개발할 땐 액티브, 인액티브 상태로 이제 체크하면서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 MFA 인증이라고 어시나 구글 OTP, 그리고 또 원 패스워드 같은 거 좀 이용해라, 그리고 이제 방화벽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이 되게 기니까 이제 하다가 도중에 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슬라이드 쉐어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곧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면은 리전을 이제 다 꺼주면 됩니다. 사실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버지니아 지역은 좀 되게 디폴트니까 안 꺼져요. 그냥 막 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꺼집니다, 애초에. 이거 사진 안 찍어도 그 슬라이드 쉐어 진짜 다 친절하게 올라가요. 이것보다 분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으로 롤 이용하는 건데, 롤 이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으로 롤 이용하는 게 좋아요. 굳이 키 파일 들고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 AWS CLI 같은 거 이용할 때 말고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다가 키 파일 올린다던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개발할 때, 그러니까 개발 로컬에서 이용할 때 말고는 가급적 롤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프로그래미틱 액세스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액티브하고 인액티브 상태가 있어요. 맞나? 네. 이제 실제 개발할 때는 저걸 끄고 키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귀찮긴 할 거예요. 뭐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한다던가. 네, 일단은 처음에 사실 개발할 때 어드민 액세스가 사실 편하긴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 서비스에 올릴 때는 어드민 액세스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하나씩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WS 같은 경우는 이제 CLI로 뭔가를 올린다, 뭔가 빌드업을 한다, 디플로이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권한이 부족한지를 친절하게 명시를 해줘요. 그럼 일단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계속 트라이 해보고 필요한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는 그런 방식은 사실 되게 타이트하긴 한데, 그런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뭔가 풀 액세스를 그냥 준다. 어떤 거 풀 액세스. 근데 가장 주의할 건 이제 EC2 풀 액세스만 안 주면은 그나마 ECS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웹 콘솔 액세스인데, 이쪽은 사실 MFA 그냥 인증 쓰면 됩니다. 근데 원 패스워드하고 어시 두 개를 강력 추천드리는데, 최근에 원 패스워드를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어시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써보는데 자동 완성도 되게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막 되게 그냥 막 영문 막 이렇게 영문 특수문자 좀 약간 섞어서 쓰는 거하고 좀 약간 자릿수도 좀 긴 걸로 그런 거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웹 콘솔 같은 경우는 그냥 가급적 서버 개발자만, 아니면 좀 약간 좀 책임자 같은 그분들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권한을 직접 허락받고서 받는 형태로 웹콘솔 어드민의 권한은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화벽 그리고 SS 터널링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냥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제 서비스하는 IP 아니면은 그 애니웨어 막 그런 설정 안 넣고 그냥 마이 IP로 가급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특정 IP 대역을 지정한다든지 회사 같은 경우면. 두 번째로는 되게 이제 터널링 같은 거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애초에 사실 EC2에 접근할 일이 없게 하면 뭐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테라폼이나 뭐 자동으로 IAC로 이제 생성되는 인스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인스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 네, 사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그러니까 되게 신입들이, 저도 이제 신입에서 좀 약간 이제 1년차, 2년차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바로 이번 세션이었어요. AWS 계정 털리지 말자, 막 그런. 실제로 서비스가 터지면 안 되겠지만, 뭐 코드가 얼마나 이쁘고 잘 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사의 자원, 팀으로 합류한 이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끝입니다.